안녕하세요. 블로그 유란이들 성장일기 운영하고 있는 콩콩조리입니다. 내일 모레가 벌써 수능이에요. 이제 이번 수능이 끝나면 우리 쪼쪼랭 씨 차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수능 얘기할 때마다 이제 쪼랭 씨도 이제 다음 차례라고 그러고 저희도 모두 지금 긴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뚜렉 씨를 교육시켜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로 이제 뚜렉 씨에 극한되어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뚜렉 씨의 이제 첫 어떤 교육의 시작, 원 생활의 시작, 사회생활의 시작을 기억해 보면 제가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면서 뚜렉 씨를 데리고 함께 출퇴근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좀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3개월 쉬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 외국인 학교에 교사와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됐던 널서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쪼랭 씨를 맡기고 함께 출퇴근을 했던 것이 이제 쪼랭 씨의 사회생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쪼랭 씨는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고요. 또 이제 저희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지금도 이제 유치원 입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지역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광탈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막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유치원을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 이제 다닐 수 있는 원을 좀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검색을 하다가 어떤 영어 유치원을 찾게 돼서 이제 좀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치원은 이제 산 속에 있던 유치원이었고요. 그 밖에 축구 골대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축구도 하고 그리고 눈이 오면은 이제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눈이 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어, 눈썰매도 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당에는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환경이다. 너무 학습만 이제 시키는 곳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제 좀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막 애들이 축구하고 막 눈썰매 타고 하는 걸 보던 우리 쪼랭 씨가 눈이 쫙 돌아가면서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안 가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영어 조기 교육에 크게 거부감이 없었고 저희 남편도 그렇게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다른 대안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제 외벌이 가정으로서 이제 영어유치원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이가 하나니까 그냥 보내자 이러면서 이제 등록을 했고, 사실 영유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수학 수업, 과학 수업, 뭐 독서 수업, 다른 학원 등을 많이 다녔지만, 네, 저희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영유만 일단 열심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대체로 5세에 많이 영유를 시작하는데, 저희 쪼랭 씨는 이제 6세에 영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영유 비용이 이제 나가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영어 학원을 메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연계를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태권도, 독서, 축구 수업 등을 이제 등록해 줬습니다. 영어 학원은 이제 같이 영유를 나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도 했고 또 그 동네에서 가장 영유 나온 친구들이 많다는 학원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 이 학원이 있었던 영유를 등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굉장히 학습적인 분위기를 우리 또랭 씨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학원은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갈 수 있고 그 동네 그 학교 친구들이 가장 많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냈고 독서 학원은 또 영유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을 따라서
그리고 축구 수업은 학교 안에서 좀 일하는 엄마들이 많았던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쪼랭 씨가 과학학원과 수학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4학년쯤 이제 학원에 다니게 됐는데요. 제가 방문연구원으로 그 4학년 2학기에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학원을 다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학원에서는 실험 위주의 수업을 했었고, 수학학원은 4개월도 안 다녔던 것 같아서 사실 과학과 수학에서 학습적인 접근은 이제 초등학생 때는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년간은 뭐 학원이고 뭐고 그냥 신나게 운동하고 맨날 수영하고 놀다가 한국에 돌아온 5학년부터 이제 다시 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이제 영유도 나왔고 영어 수업도 계속 연계를 시켜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어요. 혹시 이제 미국을 나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영어 수업은 조금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물론 적응은 잘하지만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고요. 어쨌든 이제 쪼랭 씨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볼 때 얘는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타고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 가서도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더 신난다고 할 정도로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언어적인 부분도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이제 5학년, 미국에서는 한 학년 조금 낮은 학년으로 들어갔거든요, 다행히. 쪼랭 씨가 이제 생일이 조금 늦은 편이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에서 아무튼 보는 뭐 시험들 또 전혀 이제 어려워하지 않고 문제들도 풀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을 조금 시키고 간 거는 잘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영어 유치원도 졸업을 했고, 이후 영어 학원도 지속적으로 보냈고, 또 미국에서 1년간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쪼레 씨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면서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좀 학군지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영어 학원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엄마의 마음과 달리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처음 영어 유치원을 보냈던 것은 이제 아이가 막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영어를 좀 언어로서 즐겁게 배우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 바람대로 아이에게 이제 영어는 언어고 즐거운 어떤 하나의 언어였지 학습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 공부를 해야 하는 그 귀찮음과 성실함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간혹 교사 생활을 했던 선배 언니들의 얘기를 들으면 외국에서 생활을 했거나 영유를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학습에 있어서 게으르고 성실함이 부족한 경우들을 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이해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시험을 위한 준비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재미있게만 이제 공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맞게 학원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쪼랭 씨가 한국에 와서 등록했던 학원은 이제 원어민 강사들이 미국 교과서 과정을 가르치고 이제 이 동네에서도 가장 좀 부모들도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지만 저는 이 학원이 쪼랭 씨와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많은 이제 어머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원어민에게 원어민 강사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이제 좀 어떤 프라이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쪼랭 씨에게 그게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사실은 좀 빨리 이제 단어도 좀 외우고 문법도 익혀야 하는 한국식 수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이가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제 쪼랭 씨가
좋은 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학습 분위기도 아이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일단 좋은 학원에 들어가서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보내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학원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2개월 정도도 보내지 않고 학원을 그만두었던 것 같아요. 이 학원 정말 좋은 학원이고 진짜 뭐 커리큘럼도 좋고 여기 나온 친구들은 뭐 굉장히 잘한다는 그런 학원이었지만 아무리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이라고 해도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면 이제 저는 그 학원은 저에게는 좋은 학원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 학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굉장히 뭐 좋은 학원들을 등록했더라도 맞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그만뒀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쪼랭씨를 한국식 문법을 가르치고 단어를 외우는 대형 학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여기저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언니들 그리고 뭐 주변에 영어 교육 시키고 있는 친구들 여기저기 많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학원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입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는 좀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쪼랭 씨가 리스닝과 스피킹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 안에 이제 성실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은 아무래도 영어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따라갔지만 조금 성실성이 조금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제대로 해가지 않고 복습도 해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를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일단 제가 영어를 언어로 가르치려고 했었고요. 이제 그 전에 다녔던 그 영어 학원에서도 저는 그냥 수업 잘 따라가고 그러면은 굳이 막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시험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성실성을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또 해가야 되는 숙제나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이가 하지 못하게끔 제가 잘 서포트를 그런 부분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워낙에 이제 쪼랭 씨가 또 자유분방한 성격의 아이고, 그런 쪼랭 씨에게는 이런 성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항상 엄마, 아빠와 좀 갈등 요인이었었어요.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이 좀 갈등 요인이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중학생 때 상당히 저도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제 옮긴 쪼랭 씨가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은 리스닝과 스피킹은 계속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과 리딩에서는 거의 반에서 한 70% 정도밖에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 정말 아이에게도 친절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그리고 친구들도 성실한 친구도 굉장히 많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쪼랭 씨가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뭐 단어를 외우고 복습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였기 때문에 또 이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아이가 지금 의지가 많은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옆에서 끼고 붙잡아두고 좀 아이를 공부시켜줄 선생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 아이에게 사실 공부 스트레스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아이 스스로가 필요성을 깨달아서 해야 되지 제가 아이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사실은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너무 풀어졌을 때 조금 긴장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막 스트레스를 주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쪼랭 씨를 위한 이제 선생님을 찾았는데요. 이제 쪼랭 씨는 학원이 그때 그냥 애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의지도 없고, 필요성도 이제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6학년이 된 아이가 뭐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음, 그리고 막 친구도 너무 좋아하고, 끼도 많고, 자유분방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쪼랭 씨가 그냥 학원 가는 것보다 애들이 이제 축구하자, 농구하자, 야구하자, 그러면 거기에 가고 싶고, 애들이 코인 노래방 갈 건데, 우리 오늘 홍대 갈 건데, 이러면 그런 데 가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게 더 즐거운데 왜 공부를 해야 돼? 뭐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중학생 때 저희 뚜랭 씨가 저한테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엄마 나한테 학원 가라고 하고 공부시키는 거는 엄마 욕심이야. 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 말은, 그렇다면 엄마는 너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 한다면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이에게 필요성을 가르쳐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 영어 학원을 찾는 동안 대학생 과외도 받게 했었는데요. 그것은 뭐 그 대학생 과외 선생님한테 학습적인 것을 굉장히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 대학 생활이 어떻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쪼랭 씨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와이대에 다니는 이제 과외쌤께 영어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시켰는데요. 학습적인 얘기도 하지만 동아리 얘기, 축제 얘기 이런 것도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과외쌤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쪼랭 씨는 지금 그 와이대를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생각하고 이제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녀석이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의 부족한 면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르쳐 줄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어 과외를 받는 동안 쪼랭 씨에게 맞는 영어 학원을 찾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지인 언니의 조언을 얻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동네에 한 15층짜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학원이 많은 건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원 15층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영어 학원을 이제 메모지에 적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살피고, 밖에서 이제 안에 분위기를 좀 살피고 한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몇 개 학원에 전화를 돌리고 이제 방문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 쪼랭 씨를 좀 잘 알고 있던 지인분도 자녀의 영어 학원을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이제 상담 다녔던 중에 한 곳이 쪼랭 씨랑 좀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1대1 수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경력도 많으시고 이제 아들을 키워보셨고, 또 우선 첫인상이 상당히 이제 좀 개방적이고 이렇게 사고가 열려 있는 분 같아서 우리 쪼랭 씨가 좀 이렇게 좀 망나니처럼 굴어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때 학원 선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준은 어, 잘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배출했느냐, 뭐 어디 대학을 얼마나 보냈느냐, 또 뭐 잘하는 애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다니느냐, 아이들의 성적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 그런 면을 봤던 건 아니고요. 우리 쪼랭 씨 같은, 제가 이제 우리 쪼랭 씨한테도 개똥망나니라고 부르는데, 이런 개똥망나니를 얼마나 잘 보듬어 주시면서 좀 수업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심리 관련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조금 사람을 좀 파악하는 부분은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학원을 더 원장님, 실장님, 선생님들과 상담을 마치고 이 학원에 쪼랭 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쪼랭 씨는 이제 초6 말부터 지금까지 이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제 쪼쪼랭이로 지금 이 선생님께 보내고 있어요. 수학학원도 대동소이한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쪼랭 씨는 성실성, 수업 태도, 수업 준비, 과제 등의 문제로 수학학원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수학학원뿐 아니라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사실 그런 문제로 이제 학원을 강제로 그만두게 되는 일도 이제 좀 있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좀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선생님과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수학학원도 이야기를 하려니 이제 한바탕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학원에 가야 하는 아이도 참 힘들었을 거고, 저도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혹 이제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지가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말은 분명히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공부의 이유를 찾게 하는 것은 또 충분히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공부의 재능을 보이고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께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애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내 아이는 그런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시키거나 가르쳤을 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뭐 숙제 해오라면 해오라는 대로 이제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찾고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쪼쪼랭이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쪼쪼랭이에게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뭐 하기 싫어 뭐 하면서 뭘 집어 던지지 않고 그냥 알았어 할게 이렇게 말하는 쪼쪼랭이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또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라거나 하면 잘하는데 하질 않아. 그래서 이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고 싶은 거는 하는데 좋아하는 과목은 하는데 아닌 거는 뭐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쪼랭 씨가 이제 이 그룹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아이들은 하면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반면 이제 아이들이 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또 성격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공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 어차피 공부라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부모는 당근과 채찍 그리고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부부는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물고기도 물려줄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아이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쪼랭 씨가 만약에 다른 부분에 더 재능이 많았다면 저도 일찌감치 다른 걸 시켜봤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운동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쪼랭 씨가 어렸을 때 좀 키가 좀 작고 굉장히 유연하고 몸이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조 같은 걸 좀 시켜보고 싶었는데 아이가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뭐 야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또 키가 좀 작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입단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시키면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그렇다면 그 아이의 마음을 잡아주면서, 아이를 좀 끌고 가야 하는 게 결국엔 내 몫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저의 그 험난한 길의 시작이었죠. 뭐 제가 아동상담을 공부하고 놀이치료사로 수련을 받아왔다고 해도 계속 용수철처럼 튀어나가기만 하려는 중학생이 아이는 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얘는 욕심도 많고 리더로서의 자질도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집단에 들어가든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다면 아무래도 학습적인 부분이 베이스가 된다면 좀 더 좋은 집단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필요성을 좀 가르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쪼랭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엄청나게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공부의 필요성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리더의 역할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욕심이니까 학원도 보내지 말고 공부도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쪼레 씨 학원을 다 그만뒀거든요. 다 그만두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더니 작년에 저한테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너 엄마한테 엄마 욕심이니까 학원도 보내지 말고 공부도 시키지 말라며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존심 강한 쪼랭 씨가 저에게 맞지? 엄마 욕심 맞지? 엄마 욕심으로 다 공부 시키는 거 맞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욕심을 좀 놓아보려고 라고 말을 했더니 엄마 욕심은 맞는데 어쨌든 그 욕심은 24살까지는 내가 24살 될 때까지는 놓지 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잠깐 좀 웃음이 났어요. 물론 이제 우리 쪼랭 씨는 여전히 그 아이들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실함과 세상의 즐거움 사이에서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목표 의식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 시험 기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감사하고 아이가 참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이맘때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우선 아이에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가르쳐 준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성실함을 갖춘 사람은 분명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제 쪼랭 씨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되니까 정말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내신도 너무 어려워지고 받기가 어려워지고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엄마는 그래도 아이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끌어 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친구들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없지만,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친구들이 그걸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잠깐 공백은 있었지만 꾸준히 그 시간을 누적시켜온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성실함의 문제로 진짜 이게 내가 손을 놔야 돼 말아야 돼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잠재 가능성 있어 보인다면은 좀 끈을 놓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현명하게 아이를 계속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 영상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제가 막 괜히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또 아이들 못지않게 더 긴장하고 두려우실 부모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